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흐려진 유리창에 스며들었다. 유담은 소파에 앉아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그 편지는 그녀의 손이 떨릴 정도로 가벼웠지만 무게는 산처럼 무거웠다. 오빠, 나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나는 여자야. 진짜로 사랑하는 건 여자라는 거. 그녀의 글씨는 떨림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문득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민준이 우산을 털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담아, 오늘도 늦었네. 다 먹었어. 유담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질 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편지를 내밀었다. 오빠, 읽어봐.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편지를 받아들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방 안은 고요했다. 오직 빗소리만이 그들의 숨결을 삼켰다. 유담은 창가로 다가가 한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강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3달 전 그녀는 우연히 만난 한 여인, 지은과 마주쳤고 그 순간 세상이 달라졌다. 지은의 미소, 그녀의 손길, 그 모든 게 유담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35년의 삶 동안 그녀는 이 감정을 숨겨왔다. 결혼, 출산, 직장 생활 모든 게 정상인 척 위장한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결심이 그녀를 여기로 이끌었다. 민준이 편지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담아.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유담은 돌아보지 않았다. 오빠, 미안해. 나도 몰랐어. 아니, 알았지만 무시했어. 우리 결혼한 지 8년, 다 잘 살았잖아. 그런데 나 혼자만의 비밀이 있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아이는? 유다. 그들의 7살 딸 유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다는 지금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공동 양육하자. 오빠도 나도 유다를 사랑하잖아. 이혼은 불가피해. 하지만 적대적으로 하지 말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래. 내가 행복해야 해. 나도 이해할게. 그날 밤 그들은 한강변을 걸었다. 비는 그쳤고 거리의 네온 사인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활기찼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 지나가는 택시의 경적 소리. 유담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오빠. 내가 이렇게 받아줄 줄 몰랐어.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충격이야.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딘가 자유로웠다. 유담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나로 사는 삶. 다음 날 유담은 회사로 향했다. 그녀는 한 중소 IT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다. 사무실은 강남의 번잡한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지은을 떠올렸다. 지은은 인근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32살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들은 한 달 전 우연히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다 마주쳤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커피 한 잔으로 이어졌다. 지은의 눈빛은 유담의 차가운 일상을 녹여버렸다. 언니,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미소 지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유담의 세상이 밝아졌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그녀를 반겼다. 담 팀장님, 오늘도 예쁘세요. 유담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은의 메시지, 오늘 저녁에 한강에서 볼까요?
별이 뜰 때쯤 이유담의 뺨이 붉어졌다. 그래, 만나자. 그녀는 답을 보냈다. 저녁, 한강공원.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스치며 지나갔다. 유담은 벤치에 앉아 지은을 기다렸다. 멀리서 지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가벼운 코트 차림에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언니, 지은의 목소리가 밝았다. 유담은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그 안기는 짧았지만 따뜻했다. 이게 뭐야? 유담이 꽃을 가리키자 지은이 웃었다. 그냥 기분 좋아서. 언니 생각나서. 그들은 강변을 따라 걸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감쌌다. 랜서울타워의 불빛이 반짝였고 강물에 비친 다리의 그림자가 춤을 췄다. 언니, 요즘 어때요? 회사 바쁘세요? 지은의 물음에 유담은 망설였다. 집에서 큰 일이 있었어. 그녀는 어제의 일을 털어놓았다. 커밍아웃, 이혼 결정, 공동 양육. 지은의 눈이 커졌다. 와, 언니, 용기 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지은은 유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도 비슷한 적 있었어요. 가족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죠? 하지만 언니처럼 솔직해지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유담은 지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났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일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온 유담은 유다를 데리러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유다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다. 엄마, 유다가 달려와 안겼다. 유담은 딸을 꼭 안았다. 유다야, 내일부터 엄마 아빠가 따로 살지만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알았지?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유다 사랑해. 그 순수한 미소에 유담의 눈물이 핑 돌았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담아, 정말 괜찮아? 유담은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님.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유담의 핸드폰에 엄마의 전화가 왔다. 담아, 내일 집에 와 할 이야기 있어. 유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박 여사. 그녀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상징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단독주택에서 홀로 사는 60대 여성. 아들 하나와 딸 유담을 키우며 가문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유담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엄마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유담은 유다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서울의 아침 거리는 분주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길가의 포장마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 유담은 창밖을 보며 지난밤의 꿈을 떠올렸다. 지은과 함께 한강을 걷는 꿈. 그 안에서 그녀들은 손을 잡고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리자 엄마가 나왔다. 담아, 들어와. 박 여사의 얼굴은 딱딱했다. 거실에 앉자마자 그녀는 차를 따랐다. 민준이가 어제 전화 왔어. 이혼. 무슨 소리야? 유담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나 이제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여자를 사랑해요. 박 여사의 손이 떨렸다. 찻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뭐? 여자를. 담아, 너 미쳤어. 우리 집안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담은 눈을 내리깔았다. 엄마, 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결혼할 때부터 속였어요. 민준 오빠한테도, 유다한테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동 양육. 웃기지 마. 이혼하면 내 인생 끝이야. 가문의 체면이 뭐가 돼?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너 재혼해야 해. 내가 알아봤어.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 소개받았어. 변호사 아저씨, 40대 중반, 아이도 없고. 유담의 눈이 커졌다.
엄마, 그게 무슨.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녀는 소리쳤다. 박 여사는 차갑게 웃었다. 싫다고. 내가 뭘 알아? 유다 생각해봐.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유다가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왕따 당할 거야. 나, 유다 데리고 갈게. 너 혼자서 살아. 유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엄마, 제발. 유다는 우리 둘 다의 아이예요. 하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내 계획대로 해. 안 그러면 모든 걸 다 말할 거야. 내 비밀 다 퍼뜨릴 테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유담의 심장을 베었다. 엄마의 눈빛은 낯설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가문의 수호자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유담은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엄마가. 왜?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나 울고 있어. 지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언니, 어디에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 지은이 도착했다. 그녀는 유담을 안아주었다. 천천히 말해봐요. 유담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반대, 재혼 압박, 유다를 빼앗길 위기. 지은은 유담의 손을 꼭 쥐었다. 언니, 혼자서 버티지 마세요. 나 있어요. 같이 싸워요. 그 말에 유담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한국식으로 매운 거 먹으면 기운 나요.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유담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지은아, 너 만나서 다행이야. 유담이 속삭였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나도요, 언니. 그날 오후, 유담은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셨어. 민준의 얼굴이 어두웠다. 담아, 나도 도울게. 변호사 상담하자. 양육권은 우리 둘이서 지키자. 유담은 고마웠다. 민준은 여전히 그녀를 아꼈다. 너 행복해지길 바래? 지은 씨, 좋은 사람이야. 그는 지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유담이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다. 한국 사회의 벽은 높았다. 이혼만으로도 비난이 쏟아지는데 게이 커밍아웃이라니. 뉴스에서 본 비슷한 이야기들, 가족의 배신, 사회의 시선이 유담의 머리를 맴돌았다. 저녁, 유담은 유다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다. 유치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웃었다. 엄마, 나 저녁에 김치전 먹고 싶어. 유담은 웃었다. 그래, 엄마가 해줄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어머니의 계획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그날 밤, 유담은 지은과 통화했다. 내일, 같이 어머니 만나러 갈래? 지은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네, 언니. 내가 옆에 있을게요. 유담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이 싸움, 이겨낼 수 있을까? 며칠 후, 어머니 집에서 대치가 벌어졌다. 유담과 지은이 도착하자 박 여사는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지은을 본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이 사람이 그 여자야. 유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지은이에요. 제 사람입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사람. 웃기지 마, 담아. 너 미쳤어. 이런 여자랑 어울리다니. 유다 데리고 나가. 오늘부터 내가 키울 거야. 유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유다는 우리 아이예요. 법적으로도요. 박 여사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법. 나도 변호사 만났어. 내 결혼 생활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정신과 기록, 친구들 증언 모두 준비됐어. 지은이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유담언니는 좋은 엄마예요.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지은을 쏘아보았다. 너 같은 게 끼어들 자격 있어? 내 부모는 뭐 하시는 분들이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가족은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었다. 박 여사의 말은 계급의 벽을 드러냈다. 한국의 전통, 문전박대의 냄새가 거실을 채웠다. 유담은 지은을 보호하듯 끌어안았다. 엄마, 그만. 이건 우리 문제예요. 그날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유담의 마음은 상처로 물들었다. 엄마의 계획. 이게 사랑일까? 시간이 흘렀다. 이혼 서류가 제출된 지 한 달, 유담의 삶은 혼란 속에 빠졌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담 팀장, 남편이랑 헤어졌대. 무슨 일 있었나? 동료들의 속삭임이 그녀의 등을 따가웠다. 한국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특히 여성, 그것도 30대 중반의 싱글맘이 되면 더했다. 유담은 출근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유다는 아직 잘 적응하고 있었다. 민준과 번갈아 데리고 살았지만 아이의 눈빛에 스며든 불안이 유담을 괴롭혔다. 엄마, 할머니는 왜 화난 거야? 유다가 물을 때마다 유담은 미소로 대답했다. 할머니도 곧 이해할 거야. 지은은 유담의 버팀목이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한강을 걸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언니, 봐요. 이 잎사귀처럼 우리도 떨어지지 말아요. 지은의 말에 유담은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장에서 김치를 사며, 작은 일상 속에서 지은은 그림을 그렸다. 유담의 초상화 부드러운 선으로 그려진 그녀의 미소. 이게 언니예요. 강하고 아름다워요. 유담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너 덕분에 버티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그림자는 길었다. 박 여사는 유다를 데려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유치원에 나타나 유다를 데려가 버렸다. 유담이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의 말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다. 어머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급한 일이라고. 유담은 핸드폰을 들고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유다 돌려주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키워. 재혼 안 하면 영원히 못 봐. 유담은 울부짖었다. 엄마, 이건 납치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하지만 박 여사는 웃었다. 경찰. 내가 내 엄마야? 가족 문제지. 민준과 지은이 달려왔다. 세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다. 서울의 경찰서는 분주했다. 신고서를 쓰는 동안 유담의 손이 떨렸다. 제 딸 할머니가 데려갔어요. 양육권 분쟁인데 경찰은 가족 상담을 권했다. 한국에서 이런 일 많아요. 조정으로 풀어보세요. 하지만 유담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지은의 품에 안겨 울었다. 유다 없인 못 살아. 이지은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찾아올게요. 같이 가요. 그들은 어머니 집으로 갔다. 문이 열리자 유다가 안에서 뛰쳐나왔다. 엄마, 유담은 딸을 안고 소리쳤다. 유다야, 무서웠어. 박 여사는 문 앞에 서서 팔짱을 꼈다. 이제 그만해. 재혼 서류에 사인해. 그럼 유다 돌려줄게.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이건 안 돼요. 법정 가면. 하지만 박 여사는 민준을 무시했다. 너도 빠져. 내가 남편 자격 없어. 그 순간 지은이 말했다. 어머님, 사랑이란 게 강요가 아니에요. 유담 언니는 유다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제발 가족으로서 이해해 주세요. 박 여사의 눈에 순간 동요가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 같은 외부인이 뭘 알아?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대치 끝에 그들은 유다를 데리고 왔다. 하지만 박 여사의 마지막 말직의 끝이 아니야. 내가 포기할 리 없어 유담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 유담은 불면에 시달렸다. 지은은 그녀 곁에 누워 속삭였다. 언니, 나랑 같이 살면 어때요? 유다도 데리고. 우리 셋이요. 유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사랑의 시작, 희망의 불씨. 그러나 고조는 곧 왔다. 한 달 후, 박 여사가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육권 독점 청구, 변호사는 유담의 비정상적 성향을 이유로 들었다. 증인 증언, 이혼 원인은 원고의 성적 혼란. 유담은 법정에서 떨었다. 서울의 법원은 차가웠다. 판사 앞에서 그녀는 증언했다. 저는 좋은 엄마예요. 유다를 사랑해요. 제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은은 청중석에서 그녀를 응원했다. 민준도 증언했다. 다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 여사의 변호사는 증인을 불렀다. 옛 이웃, 교회 사람들. 그 집안 이상했어요. 아이가 불쌍해요. 재판은 길었다.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서 동성애 부모 양육권 분쟁지라는 헤드라인. 유담의 회사 동료들이 그녀를 피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강에서 산책하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다가왔다. 너 같은 게 부모라니 역겹다. 유담은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 막아섰다. 가세요. 우리 방해하지 마세요. 그 사건 후 유담은 지은에게 말했다. 미안해. 너까지 끌어들여서. 지은은 웃었다. 사랑이니까요. 같이 견디는 거예요. 재판이 끝날 무렵 겨울이 서울을 덮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 따뜻한 호떡 냄새가 피어오르는 시장. 유담은 유다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엄마, 이 눈사람 이름 지은이 할게. 유다의 말에 유담은 웃었다. 아이의 순수함이 그녀의 힘이었다. 지은은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우리 가족 사진이네. 그 말에 유담의 눈이 촉촉해졌다. 가족.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야. 판결 날이 왔다.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다. 공동 양육을 인정한다. 원고의 성향은 양육적 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유담의 눈물이 흘렀다. 승리였다. 하지만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판사님, 이게 정의인가요? 우리 전통이 무너지잖아요. 판사는 차분히 대답했다. 법은 사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녕을 지킵니다. 재판 후 박 여사는 유담을 피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의 전화가 왔다. 담아. 나 잘못했어. 유담은 어머니 집으로 갔다. 박 여사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유다 데려와. 보고 싶었어. 유담은 유다를 데리고 왔다. 할머니와 손녀가 안기는 장면을 보며 유담은 말했다. 엄마, 나 용서할게요. 하지만 제 삶을 인정해주세요. 박 여사는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늙었어. 가문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한국의 어머니,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 그날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 박 여사의 손맛. 대화는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민준도 축하 전화를 했다. 잘 됐네, 담아. 나도 새 출발할게. 왜 그는 이미 새로운 연인을 만난 듯 했다. 유담은 미소 지었다. 오빠, 고마워. 항상 친구로 지내자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유담과 지은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유다는 방 2개를 오가며 살았다. 봄이 오자 그들은 벚꽃 축제에 갔다.
여의도 공원, 분홍빛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유담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지은은 속삭였다. 나도. 하지만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학교에서 유다의 친구 엄마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엄마 둘이 사는데 유담은 상처받았지만 지은의 위로로 버텼다. 어머니 박 여사는 가끔 찾아와 김치를 가져왔다. 담아, 이거 먹어. 건강 챙겨. 그 작은 행동이 화해의 달이었다. 유담은 일기를 썼다. 커밍아웃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사랑으로 채운 삶. 어느 가을날 그들은 다시 한강 벤치에 앉았다. 은행잎이 떨어지는 그곳, 첫 만남의 장소. 유담은 지은에게 말했다. 너 없었으면 무너졌을 거야. 지은은 유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할게요. 멀리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다. 유담의 삶처럼 고요하지만 강하게. 한국의 하늘 아래 그녀의 사랑은 피어났다. 비극이 아닌 인간적인 희망으로. 유다는 자라며 물었다. 엄마, 지은 이모는 왜 우리 집에 살아? 유담은 웃었다. 지은이는 우리 가족이야. 사랑으로 연결된 거지. 유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나도 사랑해. 그 순간 유담은 알았다. 이게 진짜 자유. 어머니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다. 서울의 바람이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였다. 영원히.